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은요, 이제 여러분들께 또 연구물 논문 한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물은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귀한 연구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저는 첫 번째는 이제 좀 독일 사람들이 쓴 연구물을 좀 좋아해요. 특히 이런 뭐 교육을 좀 설계하는 일 중에서 뭐 교수 설계도 있고 뭐 교수 방법도 있고 뭐 교육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제 특히 이 독일 분들이 쓴 연구물들을 보면은 제게 좀 맞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 편입니다. 이 논문은 사실 제가 인터뷰나 성찰일지의 그 리스트를 좀 찾아보려고 하다가 이제 발견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독일 논문인지는 모르고 이제 발견하죠, 항상. 근데 이제 펴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제목을 보면서 독일 논문이네 하면서 빠져서 읽다 보면, 역시 독일 논문은 다르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매번 하는데요. 이 논문에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네, 이제 처리를 해놨잖아요. 이 랭클이라는 그 교수님께서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인스트럭셔널 디자인이라는 이제 그 연구의 어떤 한 축을 좀 좋아하신다면 이분의 이름을 당연히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알렉산더 랭클이라는 분은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이제 교육 심리학자이자 여기 나와 있듯이 프라이부르크라는 대학의 어떤 교수로 네, 역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 교수님의 그 연구물을 WOE였던 것 같아요. WOE 연구물을 보다가 이 교수님 성함을 뵌 것 같습니다. 한때 좀 교수 설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 적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막 제가 할 수 있는 그 범주가 좀 아니더라고요. 좀 힘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또 실험 연구를 좀 주로 하다 보니까, 네, 교수 설계를 가지고 좀 클래식하게 연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봤던, 네, 이 학자입니다. 이, 랭클 학자, 저는 이제 WOE라는, 그러니까 워크아웃 이그젬플, 이라는 이, 뭐랄까요. 그 매터리얼 형식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매터리얼을 제공을 할 때, 이제 예시로 좀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서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구조화된 그런 매터리얼을, 워크아웃 이그젬플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저는 이 워크아웃 이그젬플이라는 연구물을 보면서 이 랭클이라는 교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이외에도 이제 셀프 익스플레이네이션이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커그니티브 로드 티어리, 그래서 인지부화 이론에 관련된 이제 논문들을 좀 볼 때 이 학자분들을 이 랭클 교수님을 네, 종종 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읽을 땐 너무 즐거웠지만 저는 커그니티브 로드 티어리에 대해서도 연구물을 작성한 적은 없고요. 워크아웃 이그젬플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물을 작성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항상 이제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키워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초록 부분부터 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보면 좀 자세히 볼 수는 없지만 좀 여러분들과 좀 꼭 공유하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같이 이제 얘기를 항상 하면서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을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 Do Learning Protocols Support Learning Strategies and Outcomes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학습의 전략이나 어떤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 프로토콜이 있을까? 약간 이런 거예요. 먼저 벌써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수업 상황에서 뭔가를 넣고 빼고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The Role of Cognitive and Metacognitive Prompt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인지적인지 아니면 메타인지적인 프롬프트의 어떤 역할 뭔가 넣다 뺐다 할 것 같은 그런 연구물인데 뭘 넣다 뺐다 할 거냐면 커그니티브 쪽인지 아니면 메타 커그니티브 쪽인지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다 뺐다 할 거구나. 약간 이런 뉘앙스를 제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이 논문을 좀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메타 커그니티브 쪽인지 아니면 커그니티브 쪽인지 한번 좀 고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수업을 좀 이제 만약에 짠다고 봤을 때 과연 나는 커그니티브 쪽으로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메타 커그니티브 쪽으로 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사실은 답이 없지만 이제 연구를 하는 이 연구자 입장에서의 기준이 있는 것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그 기준이 그 연구자의 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학습 프로토콜이라는 이제 그 여기에 보면 although writing learning protocol is effective follow-up coursework activity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 프로토콜을 이제 쓰는 게 수업의 후속 과제로 매우 효과적인 활동이지만 이제 많은 학습자들이 이를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수행하는 이제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교육 심리학에 관련된 연구물은 내용을 좀 여러 번 읽거나 아니면 여러 개의 연구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에서 이 프롬프트 형태의 교수적 지원이 미치는 효과를 이제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4개의 프롬프트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커그니티브 프롬프트, 메타 커그니티브 프롬프트,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플러스 메타 커그니티브 프롬프트, 그 다음에 프롬프트가 없는 이제 4개의 집단을 가지고 참가자는 이제 84명의 undergraduate psychology student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 심리학 전공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논문을 보면서 이게 2007년도니까 정말 옛날에 쓰여진 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저희보다 20년 전에 이제 쓰여진 논문인데 이때는 N수가 이렇게 좀 적어도 그쵸? 이런 저널에 쓸 수 있었던 게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이분이어서 가능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논문인데요. 이 결과가 또 나와 있잖아요. We found that 프롬프트의 제공은 학습자들이 인지적 학습 전략과 메타인지적 학습 전략을 더 많이 발휘하도록 자극하였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봤다는 얘기죠. 프롬프트라는 것 자체가. 그러나 이제 항상 이제 뭐 가능성을 보았지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메타인지 프롬프트만 제공한 집단이 학습 성과가 향상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인지 프롬프트만으로는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지 못했다. 그 인지 프롬프트를 받은 집단과 인지 플러스 메타인지 프롬프트 조합의 집단만이 통제 집단보다 더 많이 학습했다. 이 효과는 인지학습 전략의 그 메디에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메타인지는 어떤 개념인지는 알지만 메타인지를 가지고 연구를 한 적은 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커그니티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연구자로서 좀 성장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커그니티브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연구물들을 좀 많이 찾아서 보다 보니 이런 여기까지 좀 이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요 부분 인스트럭션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대가의 논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 결과 이미 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저는 사실 서론과 이론적 부분을 이론적 배경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볼 수 있을 만큼 보고 싶어요. 이제 좀 이렇게 제목을 벌써 보면은 이런 논문 보면 typically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좀 이런 시작이 좀 매력적인 것 같긴 합니다. typically 수업이나 이제 어떤 강의의 컨텐츠가 좀 빨리 rather 그러니까 좀 생각보다 빨리 좀 증발해 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학습자들이 이제 교실이나 이제 강의실을 이게 떠난 후에 거의 이제 방금 했던 내용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일라보레이트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거의 계속하지 않는다. 그 결과 좀 이해를 잘 못하고 그리고 장기 기억의 저하가 발생될 수 있어서 더 나아가 이해하고 있다는 좀 일루전, 착각이 생긴다. 이게 말이 어려운데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거죠. 배웠는데 까먹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배웠는데 까먹는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학습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업의 후속 과제로서 이제 학습 프로토콜을 작성하는 거다. 그래서 학습 프로토콜에서는 학습자들의 커그니티브한 스트래티지와 메타인지적인 스트래티지를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수업 다음에 내가 이해한 걸 적어보고 또 돌이켜보고 이게 맞는지 또 평가해보고 약간 이런 것들을 적용하도록 요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도 사실은 문제가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습자들이 기대만큼 이런 전략을 이제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나 이런 리텐션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효과적인 학습으로 유도하기가 좀 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요 두 번째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의 제목은 이제 Learning Protocols and Learning Journals라는 제목인데 이거를 조금 저널이라는 거를 어떻게 좀 잘 해석할 수 있을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에서는 뭐라고 이제 되어 있냐면은 이 본 논문에서 개념화한 이 학습 프로토콜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초록할 때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여기서 더 정확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냐? 학습 프로토콜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학습자들이 수업 후속 과제로 수행하는 글쓰기 과제다라고 하고 있어요. 학습자들이 이전에 제시가 되었던 학습 내용을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텍스트를 작성하도록 이제 지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뭔가, 내가 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런 이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이제 러닝 저널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논문을 성찰일지와 그 다음에 인터뷰 목록을 찾다가 발견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 맥락이
방식이 여기에서 이제 좀 약간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러닝 저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러닝 저널에 대한 프롬프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방법들 있잖아요. 이런 러닝 저널을 쓰는 게 특히 재능 있는 학생들의 지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전문적 실천에 대한 반성을 좀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목표가 뭐냐? 그러면은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다라고 이해와 리텐션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랭클 선생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때 이분이 이제 커그니티브 로드 티어리에 관련된 연구물들도 많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커그니티브 로드 티어리가 그 정보 처리 이론이라는 그 인식론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또 이 리텐션이라는 단어가 또 그런 어떤 정보 처리, 그 다음에 커그니티브 로드 티어리, 약간 이런 개념들과 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랭클이라는 학자는 이런 WE, workout example도 마찬가지고 self explanation도 마찬가지고, 이제 뭘 위해서 좀 노력하는 교수님처럼 느껴지냐면, 그냥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게 오랫동안 그 사람의 머릿속에 머물 수 있도록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될수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생 연구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커그니티브 로드 티어리라는 이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고, 이번에는 그 커그니티브 앤 메타 커그니티브 스트래티지 인 라이팅 러닝 프로토콜이라는, 그러니까 러닝 학습 프로토콜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전략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지와 메타인지를 들어본 분이 계신다면 뻔한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나 드래프팅이나 아니면 리바이징 활동에 이제 참여하는 게 이제 학습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 활동이 글쓰기의 지식을 이제 좀 트랜스포밍 함으로써 이제 학습에 좀 기여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참, 이 논문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놀랐다라기보다는, 이게 논문의 질이 좀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이런 이제 유명한 학자들의 이런 내용을 이렇게 인용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랭클도 마찬가지고, 이 두 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이 이렇게 막 뭔가 꼭 맞은 듯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연구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또 아래 보시면 메이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루이스 레이만, 글레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한 분야에서 계속 나오는 그 유명하신 이제 교수님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인지적인 학습 전략 이제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여기서부터 좀 약간 요약해서 보면, 일단은 인지적인 학습 과정에 그 조직화, 오르가니제이션이나 아니면 엘라보레이트 하는 전략이 포함이 되면 이게 이해하고 좀 장기 유지를 하도록 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오르가니제이션 뭐냐라고 하면, 이제 주요 아이디어와 상호 관계를 좀 구별을 해가지고 핵심 개념을 좀 강조하며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직화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표상하는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뭔가 조직화를 하려면 내가 이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뭘 꼭 적어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위에다 적느냐, 가운데다 적느냐, 괄호에다 적느냐, 아니면 별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조직화 전략이다. 그리고 정교화 전략은 새로운 자료를 학습자의 선행 지식과 연결을 하는
엑스터널 링크를 구축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본인이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 개념이 이제 긴가민가한 상태, 쉽게 얘기하면 좀 긴가민가한 상태. 그러니까는 뭔가 오렌지라는 거를 알아가기 전에 약간 오렌지가 뭐 노란색이고 동그랗고 약간 만지면 좀 약간 부드럽게 약간 매끈하지만 좀 뭔가 또 까끌까끌한 부분들이 있고 약간 이런 어떤 게 오렌지야. 근데 이와 비슷한 게 있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 이게 오렌지라고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런데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오렌지가 사실 뭐 레드향도 있고 황금향도 있고 껍질을 벗겼을 때 껍질의 두께에 따라서 다양한 어떤 귤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좀 이제 비교를 하면서 외부 지식과 좀 비교를 하면서 이게 다듬어지고 좀 자세한 지식들이 막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정교화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에 대한 이제 설명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메타인지는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한 지식과 인식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하고 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모니터링 그리고 네거티브한 모니터링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치학자님께서 네,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학습 프로토콜 작성 중에 메타인지 이런 전략 유도 이런 것들이 이해 착각 그러니까 illusion of understanding을 방지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식별된 이해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수정한 경우에 보상할 수 있는 인지 활동을 좀 촉발한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자기 평가가 더 명확해진다. 이런 어떤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이제 쭉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약간 이 메서드 부분에 있는 테이블 1인데요. 일단은 이 메서드 부분에 보시면은 사실 이제 보세요. 이제 Cognitive Prompt Condition N22죠. 그다음 Metacognitive Prompt Condition 19이죠. 그 다음에 Cognitive M3 Metacognitive Prompt가 Mixed Prompt Condition이 N12원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네 집단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쓴 연구도 네 집단인데 이렇게 좀 N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 이 N수도 굉장히 힘든 N수예요. 이 실험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다면 정말 모집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든 N수거든요. 근데 저도 한 이 정도였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연구물이 실리긴 했는데 근데 아무튼 쉽지 않았다. 정말 실험 연구는 이렇게 쉽지 않다. 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프리테스트를 보고 비디오 베이스드 렉처가 준비되어 있고 instruction for writing the learning protocol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구경시키고 싶은 부분이 테이블 1입니다. 이 테이블 1에 보시면 이제 컨디션, cognitive prompt condition, metacognitive prompt condition, mixed prompt condition. mixed prompt가 뭐죠? 이 metacognitive 그 다음 cognitive를 섞은 거예요. 왜 네 집단이 세 개밖에 없죠? 하나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cognitive condition 보세요. 이 cognitive condition과 이 metacognitive condition을 비교해서 보시면 저는 이쪽이거든요. 항상 학습을 할 때 저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이 두 개가 혼합이 되면은 더 좋았겠죠. 이해와 파지. 네. 파지도 좋고 중요하고 이해도 중요한데 저는 사실은 이쪽이라서 이해하고 파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뭐랄까요. 저는 학습이 이해하고 파지하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인지 부분들을 굉장히 좀 어떻게 스캐폴딩 하는 것이 좋을까?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먼저 organization promp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학습 컨텐츠의 구조를 가장 조직화하는 것이 너도 그렇게 어떻게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 내용의 구조를 좀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이 조직화를 그러니까 그 중요한 핵심 그 개념들이 위에 상단에 배치할 것인지 괄호 안에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조직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질문 너무 좀 뭐랄까요? 좀 고차적이잖아요. 교수자가 이렇게 뭔가 개념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뭐 그 천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나서 너 좀 이거를 구조화 시켜서 이걸 조직화해서 너 나름대로의 그 어떤 정리를 좀 해보지 않을래? 어떤 게 가장 좀 최선일까? 약간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너무 좀 교수자가 멋져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이 두 번째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제목 헤딩과 그다음에 서브 헤딩 그 하위 제목을 사용하면 뭐 학습 내용을 논리적인 순서로 배열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제 위계를 달아서 1모, 그다음에 1-1모, 그다음에 1-1-1모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떠한 순서대로 요거를 해야 하느냐. 갑자기 이 질문을 받는 순간 그 졸업 논문을 쓸 때 저희가 그 제목 그 목차 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고민 많이 되시는 거 아시죠? 연구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목차를 정해야 될까? 특히 졸업 논문은 1에 1-1에 뭐 1-1-1에 뭐 이게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계속 하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당신의 생각에서 좀 메인 포인트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경력교사죠, 경력교사. 이런 질문 한다는 게. 그 다음에 elaborate prompt가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학습 내용을 좀 설명하거나 아니면 확인하거나 뭐 그런 거를 논쟁할 수 있는 예시들에는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말 외부 엑스터널한 링크랑 연결을 해서 일종의 은유처럼 혹은 비유처럼 혹은 투사처럼 해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아주 고차적이고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 다음에 영상 내용과 학교 지식, 일상 경험 간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지금 뭘 봤잖아요. 봤는데 이게 일상적인 것에 이렇게 네가 투영한다면 어떤 내용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이 cognitive prompt condition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만 좀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학습 자료의 어떤 측면이 흥미롭고 좀 재미있고 useful 유용하고 그다음에 convincing 뭔가 설득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가. 혹시 반대적인 입장은 뭔가?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롬프트를 굉장히 매력적인 질문들 아닙니까? 이 교사가 학습자한테 이제 K-12에서 이런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업할 수 있다면 굉장히 즐거운 수업이자 학생들도 너무나 자신을 여러 번 돌아보고 또 뭔가를 더 공부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뭐 선호하진 않지만 어쨌든 메타커그니티브 세상이 한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메타커그니티브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좀 보면은 이 메타커그니티브 프롬프트는 먼저 모니터링 앤 셀프 다이어너스 프롬프트. 그러니까 모니터링하고 스스로를 좀 진단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Which main point have I already understood well? 그러니까 뭐죠? 이미 너가 알고 있었던 포인트가 뭐였니? 라는 거예요. 너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뭐야? 그 다음에 which main point haven't I understood yet?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 포인트가 뭐니? 라고 묻는 거고, 그 다음에 how can I best explain my comprehension proble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저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별론 것 같아요. 하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 못하는 선생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셀프 레귤레이션 프롬프트가 나와요. 이 메타코그니션과 이 셀프 레귤레이션 굉장히 맞닿아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얘가 좀 더 큰 범주고 얘가 그 안에서 뭔가 조절적인 전략을 쓰는 건데 아무튼 그 다음 거 보면 What possibilities do I have to overcome my comprehension problem? 아니, 이해하는 그런 어떤 과정에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거를 뭐 이제 또 브레인스토밍이나 뭐 이런 것도 줘야 되나요? 그 다음에 which passage of the video should I try to recapitulate in my mind eyes? 그러니까 뭔가 마음속에 영상의 어떤 부분들을 좀 떠올려서 요약을 해볼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거 아니고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게 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가 봐야 되니까 믹스드 프롬프트 컨디션을 좀 보면 이제 요게 같이 썼다 이거예요. 이거 두 개를. 그래서 아래 이제 결과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가장 이제 좀 효과가 높았어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이제 쓰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이 메타코그니티브 프롬프트는 뭐 교수자들이 이게 메타코그니티브 프롬프트가 뭔지는 모르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겠지만 교수자분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게 이 메타코그니티브 프롬프트예요. 이게 이런 내용들을 안 하는 교수님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이라기보다는 선생님들 거의 없어요. 다만 이 cognitive prompt 컨디션을 쓰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이 cognitive prompt 컨디션은 결국은 수업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전에 바로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improvising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한 어떤 질문들이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죠. 경력이 있는 분들이 이거를 임프로바이징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냥 몇 번 해서는 사실 이렇게 메타코그니티브 프롬프트에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또 한번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How can you best organize the structure of learning content? 위에서 본 거죠? 요것도 본 거죠? 이거 다 본 거죠? 그리고 요거 3개를 같이 이제 해서 이 6개를 질문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연구물에서는 얘가 가장 이제 효과가 좋았다. 이 2개를 섞은 게. 당연히 이 2개를 섞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이끌어내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거 같이 쓰는 게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논문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 이 테이블 1이에요. 테이블 1.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테이블 1을 가지고 다양하게 좀 실험 설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양하게. 아니면은 뭐 이 논문을 가지고 이 논문을 모델링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네, 이와 비슷하게 네, 연구를 해볼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